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 3대 지수가 급락하면서 아시아 증시에 여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CNBC는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개장과 동시에 4% 이상 급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6% 넘게 급락하면서 국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7.14% 급락한 4,859.5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은 7월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것과 관련해 유가 영향이 작용한 데다 국내 집중호우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예상대로 소폭 높아졌다며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유가 상승의 영향이 작용한 데다 국내 집중호우와 같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대부분 종목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젠텍 등 이른바 진단키트주의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4주 새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다만 테마성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만큼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미국장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 시장 정말 무너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 53일 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거기에 외국인의 자금 이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드리워져 있고요. 양대 시장을 통틀었을 때 상승하는 종목 수가 200종목도 채 되지 않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바로 특징주로 꼽힐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로나19 쪽과 통신, 편의점 섹터에서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가 3%대 급락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 3.4%대 내림세 나타내면서 2,68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3.63%로 빠집니다. 783선의 지수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코스피 지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시초가 가장 고가였고요. 오전 11시 50분쯤 저점인 2,682선을 터치한 이후에 지금은 3%대 급락 양상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낙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10분쯤 저점을 찍어냈습니다. 783.54포인트로 지금 시간이 가장 저점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장중을 지날수록 다시 갱신한다는 점이 아쉬운 시장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은 점점 더 크게 덜어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봤을 때 기관의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6천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 7천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 넘게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8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전환한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금융투자의 경우에는 오늘까지 매수세를 넣어줍니다. 10거래일 연속 매수 양상 펼쳐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도를 가세해주고 있습니다.
1,7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방어합니다. 2,371억 원을 담아내고 있지만 지수의 하단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는 시장입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면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무려 2만 4천 계약 넘게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2만 계약 넘게 매수를 하고 있지만 지수의 하단을 방어하긴 역부족입니다. 금융투자가 여기서도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급락폭이 크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9.57%로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12시 19분쯤 저점을 찍었습니다. 17만 4천 원을 찍어냈는데 SK하이닉스가 17만 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 5월 13일 이후로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중간중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이처럼 2차 전지주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표주 단에서는 조금의 강세가 나타난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약구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외국인의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 매수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에서 그리고 기아에서도 4%대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7월에 판매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두 종목 모두가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들은 금융주입니다. KB금융이 5%대 급락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역시도 급락을 하게 되면서 시총 12위 자리를 포스코홀딩스에 뺏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하락해 질려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1.94%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 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단에서는 HLB의 경우 리보세라믹 병역요법이 유럽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소식 속에서도 약세 흐름 보입니다. 1.8%대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세트리온 제약의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93%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얼마 전 10만 원까지 회복했던 주가가 10만 원 아주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8만 4,700원 선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엔캠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4%대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8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더니 오늘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회복을 해주길 바라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폭락을 하는 그런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다들 그 시청자분들 계좌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늘 불편한 상황으로 또 방송 보고 계실 거고 여기에서 또 무언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하는 그런 궁금증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장이 너무나 급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좀 더 나눠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지금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보통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업종에 대해서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과하게 밀렸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적을 바라볼 시장이 아니라 매크로를 바라볼 시장입니다. 매크로라 하면 뭐냐면 주요한 가격 지표의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점이겠고요.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지표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 미국 시장에서는 실업률과 관련된 고용 부분, 실업률 그거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데이터.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실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 발표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50 이하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뜻하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가 제조업 지표가 그냥 안 좋았던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어제 반응을 했냐라고 하면 전일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부분을 내비쳤어요. 그러면 기정사실화된 게 9월에 금리 인하인 건데 데이터를 보니까 원래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하지 않냐, 그런 논리가 부각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종가 저가 형태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나라 시장에 가지고 와보면 보통은 시장이 개장을 하고 개파락이 깊게 나오면 자율 반등이 한 10포인트 정도 지수 기준으로 나타났다가 그리고 나서 종목이 되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개파락을 이용해서 현금을 진입을 했다가 뭐 그에 따라서 짧게 매매를 하고 그 이후에 시장을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아주 짧게 나오고 나서는 한 방향으로 밀어버리는 시장입니다. 이 영향은 일본의 그 영향이 좀 있는데요. 일본 지수가 밀리는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일본의 통화 같은 경우를 보면 통화의 변동성은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엔캐리 영향으로 시장이 빠진다는 부분은 또 직접적인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간접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가 생각할 점은 매크로 시장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변수로 인해서 변동성이 더 커집니다. 평소 시장보다 몇 배가 더 커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은 보통 박스권은 안 깨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활용하는 방법, 그런 부분을 열어두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시장 정말 뭐 안 좋은 상황에서 일본 증시도 5%까지 이제 빠졌다가 약간 저점을 잡아주는가 싶더니 또 지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오늘 26,000계약 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를 보게 되면 뭐 거의 7월 중순부터 이제 하방으로 베팅을 계속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좀 비웠던 잔을 채워넣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에서 지금 내려버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스닥이라든지 뭐 S&P 500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가장 좀 나은 상황이고요. 저점을 최근에 이제 형성했던 뭐 이런 가격단을 깨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미국 선물 자체가 네. 지금 전저점을 약간 깨려고 하는 상황이고, 아시아 증시 뭐 니케이 저점 깨버렸고요. 네. 국내 증시도 지금 현재 저점을 이탈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뭔가 그동안 이제 상승했던 흐름들이 좀 깨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그 선물 포지션 매도 쪽으로의 이런 대량의 물량이 나온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이제 그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적인 부분 여기에 이제 100% 동의를 하고, 그 지금 우리가 7월 달 들어오면서 7월 둘째 주였나 CPI 발표가 6월 달께 나오면서 네네.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러면 9월 달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화되는 그 시점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변화가 M7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면서 네. 러셀 지수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어떤 돈의 흐름이 기존에 잘 가던 어떤 그 기업들에서 좀 빠져서 방향을 바꾼다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의 하락과 함께 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그 매도세 좀 커지는 그런 부분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글로벌 증시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죠. 미 증시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 좋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 하락이 사실 뭐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매크로적인 변수라고 하면 그동안에 미국장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쫙 올라온 게 이제 현실화되는 시점, 제로소멸 관점으로 본다라면 이걸 9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시점에 빠질 거야라고 생각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금리 인하하는 시점에 증시들이 한 번씩 다 출렁거렸었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뭐 뭔가가 잘못되어 있었던 상황, 뭔가 경기가 안 좋거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했었기 때문에 네.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구나 하고 무너졌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미국 경기 견조하고 양호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라는 그런 인식이 좀 지배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뭐 PMI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이 이거 경기 뭐 연착륙이 아니라 이제 뭐 좀 하드 랜딩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왔고 리세션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지금 시장을 짓누른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해서 상승장을 맞으면서 쭉 왔던 그 어떤 그 이유, 논리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는 굉장히 좀 큰 바람의 방향이 좀 바뀌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지지를 받고 돌려야 되는 구간을 깨고 내렸다라는 거는 일단 추세적인 하락 기술적으로도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게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노리는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조금 관망을 그쵸. 하고 네. 네. 지수가 다시 한번 일단 단기 이평선이 최소 정배열로 이렇게 좀 돌아서는 시점에 우리가 다시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워낙에 미디어 매체라든지 우리 SNS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라는 관점에서 스터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선반영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쯤에 금리 인하하는 시점까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인다라면 결국 금리 인하하고 나면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일단 시장이 지나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열어놓고 우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뭐 지수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돌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7월 중순부터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국면에서 21선 부근이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저점을 깨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폭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2,600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간의 흐름을 본다라면 다이렉트로 2,600까지 빠지진 않겠지만 뭐 내일 정도 반등이 나오고 또 저점을 깨는 흐름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내릴 때도 계속해서 파동은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던 지금 시점에서 시장의 어떤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마냥 그냥 내가 지금 그냥 여기서 기다리면 다시 돌아오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좀 안일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분명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시장이 이렇게 부러지니까 결국 종목들도 다 같이 빠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장에서도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보고 또
시장이 반등할 때 또 어떤 섹터단, 어떤 종목단을 노려봐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함께 해놔야지 또 변화하는 시점에 잘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오늘 혹시 그 섹터 특징적인 부분이라든지 준비하신 섹터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가 특징 섹터 흐름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게 뭐 대부분 약해요. 약간 테마 성격을 가진 것 외에는 대부분 약하다 보니까 지금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거는 IT 쪽. 네, 그다음에 뒤이어서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함께 강했다 보니까 약한 모습이고요. 그런데 나머지 보면 우리 금융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강했는데 오늘은 조정.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주다 보니까 한 4% 정도 지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번 충격을 받았었어요.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도 지금 복원이 좀 못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더해져서 방산 쪽은 주가가 떠 있는데 좀 강한 상황. 이렇게 전체적인 업종을 한번 짚고 가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처럼 지수가 거래소, 뭐 코스닥 이렇게 3% 이상 거의 코로나19 때 급으로 하루에 빠지는 거거든요. 네네. 이럴 때는 반등이 나올 때 낙폭과대 쪽이 먼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점을 챙겨볼 필요가 있고 거기 더해져서 막 지금 지수가 평소와 다르게 밀리니까 좀 매수를 하고 싶은 욕구가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시계열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매크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박스권 하단까지는 충분히 한번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고용 데이터가 만약에 오늘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급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 네네. 매크로 시장에서는 조금 확인 필요한데 반등이 나올 땐 낙폭과대 먼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연결해서 네네. 주현 대표님께서는 어떤 업종 특징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일단 뭐 시장에 우리 기존에 강했던 섹터단들이 이제 있었다면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강했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금융주들 강했었고 화장품주도 어느 정도 잘 지켜줬었고 조선 섹터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고 방산도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면서 이제 상승 강하게 나왔던 부분인데 급락장과 조정장, 하락장 네. 이거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미증시가 급락하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급락장에는 약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특징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19 지나고 나서 네. 시장이 쫙 올랐다가 이제 금리 인상한다면서 하락할 때 그 폭락장 때 생각해 보면 매일같이 그 상승하는 종목이 한 30개 정도는 그래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움직였냐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난다 해서 전쟁 관련주도 움직이고 그때 그 시점에 어떤 그 수급이 쏠리는 그런 섹터 단이 있었는데 오늘도 딱 그런 종목들 외에는 다 같이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장이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빠졌던 종목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용지표 잘 나온다 했을 때는 뭐 대부분 다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수급이 분산돼서 종목들이 튀어오를 텐데 이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면 그 실적 관련된 종목들 뭐 IT 쪽이 이제 많이 빠진 것들이 계속해서 추세를 상승으로 만들어서 신고가를 갈 수 있느냐 하면 그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좀 낮다 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반등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추세를 오늘같이 이렇게 빠지는 장에도 지켜내면서 조정을 받는 기업들. 거기에 만약에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 관점으로 지금 선물 엄청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접근이 가능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때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공략하는 포인트는 월요일쯤에 반등 나오는 거에 대한 뭐 짧은 수익을 노려보겠다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기존에 강했던 거 추세 안 깨진 그런 종목들 수급 괜찮은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일단은 살펴보되 모멘텀이 강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전히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도 유틸리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경기 방어주들 필수 소비재 쪽으로는 그나마 수급이 이동하는 흐름들이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오늘 약간 그런 흐름들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그쪽에서 짧은 수익을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또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 저희가 보는 시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캐스터 분의 브리핑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이거 실화냐? 우리 장을 본 첫마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안전벨트 단단히 조이셨을까요? 제가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하나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브리핑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발표가 됐었던 미국 경제 지표가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을 시사했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경제 지표가 있었나 살펴봤더니 제조업 경기를 선행하는 ISM 제조업 PMI가 보이시는 것처럼 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뚝 하고 부러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키웠고요. 고용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말은즉슨 실업자 수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 시장이 빠르게 가파르게 냉각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부진했던 두 가지 경제 지표를 받아들고 우리는 경기 침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배드뉴스를 굿뉴스로 받아들였던 시장이었는데 간밤 어제 시장은 배드뉴스를 있는 그대로 나쁘게 받아들이는 시장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파월 보고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거 오히려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흘러나왔고요. 심지어는 보이시는 것처럼 파월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은 보험성 금리 인하가 아니다.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한 인하다라는 경기 침체성 인하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텔이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EPS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닝 미스를 냈고요. 그리고 4분기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20% 가깝게 낙폭을 그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7% 가깝게 약세를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 넘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은 사실 우리 국내장에 직격탄을 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최대 4% 가깝게, 한미반도체는 최대 10% 가깝게 약세를 그리는 모습이었고요. 테크윈과 PSK홀딩스 모두 다 두 자릿수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너무나도 동동거리면서 걱정하실 SK하이닉스는 일중 흐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몸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지금 거의 10% 가깝게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지금 17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 하루 사이에 시가총액이
20조 원이나 증발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그동안 비만 치료제가 선발주자로 굉장히 잘 뛰고 있었는데 뒤에서 가만히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던 후발주자가 오늘은 장 초반부터 빠르게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관련주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은 단기 테마로 그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사이에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5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왔습니다. 일본에서 확산됐다라는 소식은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국내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인공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 KP3 바이러스에 있었는데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바로 전염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사실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을 넘어서서 국내까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 대비해서 7월에 검출률 역시도 거의 40% 가깝게 급격하게 치솟는 상황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오는 10월에 코로나 신규 백신 도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가 감염병 확산이 되고 있다면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백일해와 수족구,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등이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가 전반적으로 전염병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관련 종목들이 떠들썩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강한 불기둥을 뿜어냈던 것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 28% 넘게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고요. 랩지노미스와 진매트릭스 모두 다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흔들리는 장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기 갈 길을 갔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다음 승부수는 어디에서 던져질 수 있을까요? 신중한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국내 테마 탑3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은 바로 통신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통신은 경기 방어주 성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눈여겨봐도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잡아주셨는데 마침 오늘 이렇게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SK텔레콤이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 SK텔레콤의 AI 사업 확대 제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짚어볼 테마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제가 앞서서 사실 반도체 짚어드리긴 했습니다만 너무나도 심각해서 한 번 더 하락으로 이름을 잡았습니다. 이 반도체 세부 테마들이 너무나도 많죠. HBM, 낸드, CXL 그리고 온디바이스 AI까지 모두 다 약세, 가장 약하게 떨어지는 테마로 나란히 이름을 잡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 가깝게 약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에이징랜드와 이스페타시스 모두 다 두 자릿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영광을 뒤로한 채 전선 역시도 오늘은 하락으로 이름을 잡고 있는데요. KBR 메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7% 넘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시 소나기가 왔다가 그쳤는데요. 오늘 우리 장도 장마가 아닌 잠시 그칠 소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브리핑 잘 봤습니다. 이사님 혹시 네. 브리핑 중에 특징적으로 좀 보신 부분 있으신가요?
하이닉스 떨어지는 거 보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현기증 나더라고요. 아. 대형주가 하루에 10%가 밀리다니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수도 한 100포인트 넘게 이렇게 밀리는 모습은 오랜만에 봅니다. 오랜만에 이게 거의 경기 침체 뭐 이런 모습을 되게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대형주가 10% 밀리면 네. 원래는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게 방법인데 시장이 많이 불안하니 우리가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네. 좀 주의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네, 정말 많이 밀립니다, 그죠? 네. 일단 저점이 깨졌고 물론 뭐 SK 하이닉스 워낙 많이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지금 부러져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한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이제 하락한 종목들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정말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현금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고, 그죠? 네. 그런 거 없이 이제 거의 모든 종목을 다 들고 계신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일단 품절주단에서의 강한 흐름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 신규 상장주 로봇 관련주긴 한데 뭐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20% 넘게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유통 비율이 14.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기존에 잘 알고 있던 양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결국 뭐 폭락장에 장사 없습니다. 아침에 올랐던 뭐 석유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윗꼬리를 좀 강하게 밀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고요. 뭐 중소형 단의 어떤 방산주들만 어느 정도 좀 버텨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금요일장에 종목을 또 사서 뭐 물론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네. 주말을 그렇게 넘겨야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심리 상태 아닐까요? 그죠. 네. 오늘은 좀 관망해야겠다 하는 생각들 많이 드실 거고 투심이 그렇게 좀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혹시 오늘 네. 그 준비해 오신 종목이나 섹터 있으실까요? 오늘 같은 날도 살만한 게 있겠습니까? 저가 정말 오늘 같은 날은 보통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종목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현금도 네, 종목이다. 정말 현금도 종목 네.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하나 그냥 쥐어짜서 왔습니다. 네, 쥐어짜서 온 게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매크로 시장과 가격 지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주요하게 가격 지표 변화가 나타날 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가격 지표의 변화의 핵심은 N저 같은 경우가 이제는 좀 둔화될 수 있는 거겠고요. 이 둔화되는 N저 같은 경우를 놓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엔터 업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일본의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리면 이 관련해서 엔화 관련된 부분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엔터 쪽을 보려고 하고 그 중에서 어제 이제 새로운 소식이 하이브라는 기업에 있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주주에 대해서 사안 형태를 보내면서 얘기를 한 게 위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를 이제 유료화하겠다, 수익화라는 점을 내비쳤죠. 위버스 플랫폼을 4분기에 수익화한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 대비해서 한 1,000억 정도가 더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돼요. 그러면 원래 예상됐던 부분 같은 경우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700억 정도 영업이익이었다고 하면 한 3,000억, 많게는 4,000억.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0조 이런 논리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좋지 않은 시장 와중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제 발표했다는 게 시장이 이럴 줄은 몰랐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 저는 1차적으로 그 정도 가격대를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15만 원을 제시를 합니다. 네, 하이브 오늘 같은 장에도 올라주고 있고 요 며칠 보면 좀 그래도 잘 버텨낸 것 같아요. 많이 내려온 또 종목에서 이렇게 또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또 찾아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일단 경기 방어주 네, 방어주. 일단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종목일 거고
이 가격단을 굳이 뭐 이렇게 따로 이야기 드리기보다는 사실 그 작가님께 그냥 대충 사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KT라든지 우리 잘 알고 있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좀 전에 SK텔레콤의 어떤 모멘텀 이런 부분들 사우디랑 뭐 얘기도 있었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시장이 이제 7월 중순부터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그리고 KT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시점에 지금 시장이 7월 중순부터 고점을 찍고 조정 나오는 구간에 반대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어떤 섹터 그리고 뭐 S-오일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뭐 경기가 나빠도 기름은 뭐 차에 기름은 넣어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고 어떤 필수 소비재 쪽은 상승이 나오는데 GS 리테일도 오늘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뭐 S-오일이라든지 뭐 한국가스공사도 뭐 나쁘지 않게 버텨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통신 쪽 결국 우리 저기 스마트폰 안 쓰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통신비 같은 경우는 결국 가입자 수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들이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이던스가 거의 뭐 명확하게 나와 있고 특히나 이게 이제 내수 시장에서의 딱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확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다. 뭔가 확장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돈을 잘 버는 그리고 회사가 망하지 않을 그런 부분에 따른 뭐 수급은 계속 좀 이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업들의 지금 쏠리고 있는 그 투자자별 이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7월 들어서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뭐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뭐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였잖아요. 네. 은행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정부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고배당, 보통 은행주들이 7%, 많이는 9%뭐 이렇게 큰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의 어떤 최전선에서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르게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가 이런 밸류업에 좀 수혜가 있을 만한 뭐 그런 기업들을 찾아본다라면 통신주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결국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SK텔레콤이라든지 KT 같은 경우는 5%대의 고배당을 계속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서 주주들에게 조금 더 이런 배당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들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장에서 하락하는 장에서 어떤 그래도 손실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섹터는 통신 쪽이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SK텔레콤이나 KT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단을 뭐 특별히 오늘 뭐 종가 매수도 괜찮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질 때 우리가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있는 것들 물론 실적이 좋고 뭐 반도체도 다 실적 좋고 합니다. 근데도 거기는 일단 밸류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들이 크다라면 뭐 아직 오른 게 없고 시장에서 어떤 밸류 프로그램에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배당에 대한 기대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면 이거 좀 기다린다면 그래도 배당은 받을 수 있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KT하고 SK텔레콤 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봉 올라갈 때 사시기보다는 떨어질 때 좀 주워두시면 그래도 고배당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이 흔들림 속에서의 안정성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겠냐. 저도 오늘 쥐어짜서 왔습니다. 네. 오. 이 사실 트레이딩이 가능하시면 네. 아침 이렇게 장이 극단적으로 안 좋을 때는 아침에 수급이 대부분 시가 하락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상승 출발해서 그 거래 대금이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에 붙으면 못해도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긴 한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장중에 앉아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 국한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쥐어짜다 보니 결국 이제 통신주까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장이 뭐 이대로 오늘이 뭐 하락을 크게 했으니까 네네. 저점 잡고 다음 주부터 쭉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뭐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적인 상황이 네. 하루 만에 바뀌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앞으로 나올 지표들 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시장이 좀 반응하는 그런 그림들이 될 것 같고 급락이 나온 이후에 한 이틀 정도는 이 하락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지금 좀 더 관망할까라는 부분 때문에 네. 바로 막 투심이 살아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약세장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뭐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약세장이라고 하면 최근에 어떤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었던 이슈들, 모멘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어떤 테마주들, 뭐 아니면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카테고리를 대장주들급으로 이렇게 좀 나눠 두시고 보시고요.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은 실적주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실적주 위주로 이렇게 좀 보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어떤 말씀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네. 고통스럽지 않은 조정장은 없다라는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제가 드린다면 네. 비관론자에게 주식을 사서 낙관론자에게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증시는 이런 또 조정 이후, 하락 이후에 다시 또 살아나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긴 호흡으로는 또 분명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 하락은 결국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많은 비관론자에게 우리가 또 주식을 잘 좋은 종목을 사서 또 낙관론자들이 팽배졌을 때 그때 또 파는 시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저 시장을 볼 때 우리 또 지수가 많이 밀리면 되게 사고 싶어지는 욕구가 들어요. 매수에 대한 부분이 계속 생각이 들 텐데 오늘은 쉬는 게 낫고요. 네네. 그다음에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요런 장에서 마지막 심리적인 저점은 보신 분들이 뭐라 할 수도 있겠는데 심리적인 저점은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을 때 그다음에 이 공포감이 들 때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들 내시고요.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나마 조금이나마 손실이 나는 과정에서 좀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리면 아까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장이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테마가 하나가 다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요. 그 테마주의 대장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수젠텍이 오늘 가장 시세를 강하게 보여주는데 네. 상한가를 들어가는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향후에 장이 안 좋은 날 어떤 테마가 득세를 부리고 강한 흐름이 보이고 아침부터 그 테마로의 수급이 쫙 쏠리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요. 그 테마주의 대장이 상한가를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라면 장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네.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번에 또 이런 부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도 월요일도 네. 장이 좀 안 좋다라면 오늘과 같은 비슷한 현상들이 반복되는 장이 나올 겁니다. 물론 오늘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비슷한 흐름에 그런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일 거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 힘드신데
그래도 잘 버텨내면 또 이 또한 지나가고 좋은 시점은 분명히 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계속 시청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